니치렌에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교 안에서. 지금 이제 창과학회가 이제 해외, 포교를 하면서 이런 색깔을 많이 없앴는데, 어쨌든가, 이 니치렌에 있어서 일본은, 아주 그, 종교 사상을, 신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니치렌이 정토종, 선종을 공격한 그 이면에는 중국 불교, 중국 사상, 중국 문화에 대한 공격, 반감이 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나 이런 중국, 이런,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그런 반감. 그런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 불교 지도자나. 조선을, 부처님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고 국가를, 그리고 중국 불교, 중국의 사상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사상가 있었어요? 불교 승려나.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죠? 그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조선, 고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국가 이미지하고 일본 사람이 생각한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틀려요. 우리나라 종교인들, 지도자들, 사상가들, 정치가들 속에 조선, 고려, 이제 한국이 되겠죠? 한국. 심층심리 안에는 이런 개념하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일본 개념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똑같은 국가 명칭이지만 엄청나게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일본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중국 대등하다 중국. 여기에 한반도는 없어요. 없어. 근데 중국, 한반도는 자기들이 한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일단 한반도는 없고 일본과 중국은 대등하다.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이나 여기서는 중국 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 하면 이런 개념이죠. 중국이 훨씬 커요. 훨씬 커. 어떻게 보면 중국 세계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이 바깥에 이렇게, 여기 우리는 중국 세계 안에 한국, 조선. 이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인식도 틀려요. 한국 사람들이나 조선시대 고려 사람들은 한국어, 고려어, 조선어는 중국어의 한 부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어, 중국어 대등해요. 그래서 자기 일본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어, 일본 문자, 일본 말, 거기에 아주 신앙적인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 여기는 방언이고 세상은 좀 더 넓다. 오히려 중국어를 중심으로 자꾸 자기 나라 말을 바꿔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도 일본은
집착이 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자기들 종교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단지 고대 중세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에도시대 사상이 똑같이 흘러가요. 에도시대 사상사는 결국 또 이런 흐름이에요. 정통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었는데 그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일본, 그리고 아주 세속화, 그렇게 가는 거죠. 똑같이, 이 자체가. 에도시대의 300년의 사상사가 똑같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항시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이고 거꾸로 일본이 더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자꾸 사상이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결국 그리고 이 신도라고 하는 게 아까 요시다 가네토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도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신도가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의 종교를 보고 불교를 보고 자기들의 종교를 일본의 종교 사상 일본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 불교에 대응할 만한 자기들의 종교. 우리나라는 신도 있어요? 신도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만들 필요가 없거든. 봐보세요. 일본이 왜 이렇게 자기 신도를 만들려고 했냐? 중국하고 항시 이 경쟁적으로 의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걸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국어, 중국어, 한국 이 문화는 커다란 세계의 일부분일 뿐인데 구태여 이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도교가 있거든. 중국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게 있을 것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그럴 힘이 있으면 정통으로 이걸 배워야지. 정통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앉아가지고 조선에 앉아가지고 불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한국적인 불교를 낼 힘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차라리 중국으로 가버리죠. 그런 의욕이 있으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 불교를 정통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반도 출신의 승려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어요. 힘이 있으면 그리 가버리죠.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것은 있었을지라도 한국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그것은 조금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중국어에서 최고 되는 거나 똑같고, 일본 사람 왜 중국 가서 최고가 되냐? 필요 없다. 일본 안에서 최고는 세계 최고다. 그래서 일본 말 가운데 니폰이치라는 것이 일본 1등. 한국말에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1등.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에는. 일본에는 니폰이치가 있어요. 일본 안에서 최고는 전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는 한국 안에서 최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세계 안에서 최고가 돼야지. 그래서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종교는 자기들 생활이나 일본 사회가 중요한 화두가 된 거고, 우리나라 종교는 자기들 세계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특수한 세계는 중요치 않고 좀 더 보편적인 거. 그래서 불교, 정통 불교, 유교, 정통 유교, 도교, 정통 도교,
물론 이제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질됐는데, 어쨌든가, 한반도 종교는 끊임없이 정통의 유교, 불교를 찾아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찾아가봤자 결국 뭐예요? 결국 짝퉁이죠? 결국은 갈 수 없는. 차라리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불교 스님들 가운데는 중국의 유명한 선사 밑에, 스님 밑에서, 이름 있는 한반도 출신의 승려들이 많았어요. 중국 불교사는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것은 단지 중국 불교사일 뿐이고, 그 대신에 한반도 무슨 빈약하죠. 이 신도 사상은 결국은 나중에 일본 국학파가 자기들 국학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이 신도 사상은. 그리고 그게 일본 사상의 특징을, 한 가지 특징을 만들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에도 시대 사성사를 해보죠.